아니, 엄마가 어차피 갚겠다는데 며느리가 차용증 운운하다니. 날 무슨 남처럼 대하는 거냐? 엄마, 나도 힘들어. 제발 이해해줘. 아내도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몸져놓을 지경이야. 그러면 내가 이번 달 안으로 큰 금액부터 우선 변제하겠다. 나머지는 한두 달 안에 차차 정리해 주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4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차이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남들은 신혼 기간을 충분히 즐기고 나서 천천히 아이를 가지라고들 말하곤 했는데 사실 제가 아이를 늦게 가지려 했던 이유에는 다른 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고 결혼 초기엔 우리 둘만의 알콩달콩함을 만끽하며 지냈는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문제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저 모르게 제 통장에서 돈을 빼내어 가셨고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남편이 보인 충격적인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이미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설마 시어머니가 도둑질을 했다고 하고 믿기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지속 중인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큰 갈등입니다. 처음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결혼 전부터 딸처럼 여기겠다며 살갑게 말씀하시고 저희 부모님께도 잘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분을 친정 엄마처럼 여기고 싶어서 어머님이 제안하시는 건 뭐든 따라했어요. 시어머니가 애미로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보살펴 주신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믿고 의지했던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몰래 제 통장을 털고 있었다니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마치 제 인생의 기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듯 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남편이 보인 반응은 어차피 엄마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 는 거였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제게 꽤나 멋진 어른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댁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처럼 반겨주셨어요. 작은 카네이션 꽃다발까지 준비하셔서 제게 건네면서 앞으로 우리 딸처럼 지내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따뜻한 첫인상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결혼식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남편보다도 더 세심하게 결혼 준비를 챙겨주셨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 둘 다 회사에 다니면서 야근도 잦고 주말도 없이 바쁠 때가 많았기에 결혼식 홀 예약부터 드레스숍, 스튜디오 촬영까지 정말 많은 걸 미리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준비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 될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꾸며라.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너만의 결혼식을 만들어라. 라고 자주 강조하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요즘은 신부 중심으로 한다더라. 내가 할 테니 내가 편한 대로 다 말해라. 라며 먼저 나서는 편이었고요. 남편이 이런 시어머니의 적극성에 가끔 당황하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 감사했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던 결혼 준비 과정이 끝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릴 즈음. 저는 시어머니에게 잊지 못할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시어머니께 맞춤 한복 한 벌을 해드렸어요. 저희 엄마 것까지 같이 하느라 비용이 조금 많이 들었지만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선 무척 좋아하셨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정말 고맙다 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이분과는 평생 잘 지낼 수 있겠다. 나도 어머님께 정말 잘해야지 하며 다짐했답니다. 결혼 후 첫 몇 달은 꿀같은 신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시작했고 시부모님은 같은 시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차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라 주말마다 오갈 수 있는 편한 위치였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주셔서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어떻게 회사는 갈만하냐? 아프지는 않고 등등 살뜰히 물어오셨어요. 물론 그 자체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 고맙기도 했죠. 다만 어느 순간부터 그 전화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질문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남편한테 용돈 얼마나 주니? 월세 대신 전세 얻었으면 이자 부담은 어느 정도니? 너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니? 와 같은 질문들 말이죠.
저는 아까 말했듯이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대하고 싶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막 결혼에 예쁘게 보이고 싶은 며느리였기에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각자 월급 통장은 따로 관리하고 공동 생활비 통장만 만들어서 집세나 공과금, 장보기 비용 등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꽤나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에 어딘가 조금 불만족스러운 듯 조용히 아, 그렇구나 하고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차피 내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거고 어머님이 이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다니 고맙다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며칠 뒤면 꼭 남편에게도 같은 내용을 또 물어본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피곤한 목소리로 엄마가 또 전화와서 똑같은 거 묻더라. 생활비 통장에 우리가 얼마씩 넣는지, 내가 용돈을 얼마나 쓰는지까지 묻던데 왜 그렇게 궁금해하시지? 라고 의아해했어요. 저도 그제야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신혼 6개월 즈음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내가 아는 부동산에서 전세 금액 좋은 곳을 소개받았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보태면 훨씬 큰 평수로 갈 수 있다. 너희가 돈이 좀 모자라면 내가 빌려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아직 결혼 1년도 안 됐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충분히 만족스럽거든요. 큰 평수로 옮기는 건 좋지만 그럼 당연히 전세금도 크게 올라갈 텐데 당장 그만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께 빌리는 돈이라면 나중에 갚거나 이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스럽고요. 남편은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살다 나중에 옮겨. 아직은 손 벌리지 말자 라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연락을 해오면서 전세가가 점점 오르고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엔 더 비싸질 거다. 너희가 생활비 통장에 얼마 모아놨다고 했지? 거기에다 저희 통장 잔액도 좀 보태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라고 부추기셨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의도로 제안하시는 거겠지.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질문이 갈수록 구체적이었죠. 너 통장에 얼마나 있니? 이자율은 얼마짜리에 들었니? 적금은 몇 개나 들었니? 등등.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깜빡 속아 시어머니가 정말 제 재정을 도와주려는 목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시어머니에게 꾸밈없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아직까지 집 옮길 계획이 없다. 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시어머니는 알겠어. 근데 내가 혹시 모르니 내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인감증명은 챙겨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대출 알아볼 수도 있고 급하게 움직여야 할 수도 있잖아. 이건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귀찮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계속 요구하시니 저는 혹시 진짜로 뭐가 좋은 기회가 생기면 하는 마음에 서류를 챙겨 두긴 했습니다. 물론 그걸 직접 시어머니께 드린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보관해 달라고 하셨어요. 문제가 터진 건 그로부터 2주 뒤쯤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스마트폰 뱅킹 앱으로 잔액 정도만 대충 확인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체하려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통장에서 제가 모르는 이체 내역이 발견된 겁니다. 정확히는 3차례에 걸쳐 큰 금액이 빠져나갔고 계좌 주인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처음에는 설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착각한 건가 싶었죠. 혹시 시어머니께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드린 게 있었나, 결혼 자금이나 웨딩 관련해서 제가 잊은 게 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일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체 날짜도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던 시기와 겹쳤죠. 너무 놀란 나머지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있어. 내 통장에서 어머님 계좌로 돈이 3번이나 빠져나갔어. 혹시 당신이 어머님과 뭔가 얘기하고 돈 보낸 거야? 남편은 자기도 깜짝 놀란 듯 했어요. 아니, 난 그런 적 없어. 내 통장에서 돈을 뺀 적은 있어도 왜 내 통장에서 빼? 라고 되묻더라고요. 저는 당장 은행에 전화를 해서 정확한 내역을 알아보고 싶었지만 이미 퇴근 후 시간이라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새 마음이 뒤숭숭했고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휴대폰 뱅킹 이력이며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OTP 번호가 있는 종이 쪽지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반차를 쓰고 은행에 직접 달려갔습니다. 직원분께 제 통장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돈이 이체됐는데 제가 한 게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곧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고객님 명의로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어 있었고 그걸 이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신 거로 나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체 시간과 IP 기록까지 알려주는데 모두 우리 집으로 추정되는 주소였어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명의가 저로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깔려 있다는 증거가 있으니 누구를 탓하기도 애매하다는 태도였죠. 혹시 가족분이 고객님 모르게 이체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공유하셨다거나 또는 공인인증서 암호가 유출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간 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야, 설마 정말 그런 일은 없겠지? 도대체 왜? 하면서도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 통장 사본을 요구하셨고 저도 그걸 준비해 놓았다는 걸 떠올렸거든요. 혹시 그걸 어떻게든 몰래 사진 찍거나 하신 건 아닐까 싶은 의심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당신 어머니께 전화해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라.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당신이 한번 말해봐. 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알았다고 했고 한참 뒤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는 얼떨떨한 동시에 묘하게 망설여지는 톤이었습니다. 제가 초조하게 어머님 뭐라고 하셔? 왜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느냐고 하고 몰아쳤더니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빌린 거래.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대. 근데 너한테 미리 말하면 괜히 부담 줄까봐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나 뭐라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더 묻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미안해. 엄마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줘. 엄마도 힘들다잖아. 도와준 셈 치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법적으로 제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상황인데 남편은 불쌍한 엄마 사정 좀 이해하자라는 태도로 나오다니요. 제가 화가 나서 그걸 말을 안 하고 빼가면 그게 정상인가? 그건 그냥 도둑질이야. 라고 쏘아붙였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엄마도 힘들어서 그랬을 텐데 너도 조금 이해해줘야지. 라고 했죠. 그날 밤 저희 집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지 알아? 우리 엄마가 당신 통장에서 몰래 돈 빼갔다면 가만히 있었겠냐? 어떻게 엄마라고 다 용서해야 돼? 라고 따졌고요. 남편은 기가 막힌 듯 내가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정말 듣기 거북해. 엄마는 우리 어머니잖아. 어머니가 좀 힘들어서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잖아. 다음 달 안으로 갚는다고 하니까 그냥 지켜보고 넘어가자. 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입장이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엄마, 라는 단어가 남편에게는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무적 방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뒤 주말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가기 싫어했어요. 괜히 가서 문제만 더 크게 키울 것이라고. 그래도 저는 제 돈이 걸린 문제고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직접 뵌 자리에서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하지만 확실하게 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급하셨다면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 해요. 저도 당연히 상황이 급하면 도와드리고 싶죠. 근데 저 모르게 통장에 들어오셔서 돈을 빼가신 건 정말 심각한 잘못이에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시고 작은 소리로 미안하다. 내 통장에 그렇게 큰 돈이 있는 줄 몰랐다. 나도 못에 홀린 것처럼 그냥 잠깐이면 될 것 같아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태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너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내가 언제 그냥 떼어먹겠다고 했냐? 내 남편이랑 나중에라도 갚겠다고 했잖니.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라는 말이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서 결국 울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문제라니까요. 갚고 안 갚고의 문제를 떠나서 왜 제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하셨어야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흐느끼며 토로했죠. 정말 서운해요. 저는 어머님을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해요.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가 너를 친딸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니? 너도 시집 왔으면 시집 식구를 내 가족으로 여겨야지. 며느리가 돼서 부모 곤란할 때 이렇게 예민하게 불만을 터뜨리면 쓰나? 너 그거 며느리로서 바른 태도는 아니야. 라고 타박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밖에서 시어머니와 둘이 한참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시어머니가 내 마누라가 이런 일 하나도 이해 못 해주는 거 보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고 한탄하는 듯 말했거든요. 남편은 대놓고 시어머니 편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저는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얼마 전에 큰돈이 필요했는데 차마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이제 곧 갚을 건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세우고 있냐? 며 저한테도 이해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자명하다 해도 최소한 말이라도 했어야지. 게다가 돈이 급한 이유도 제대로 말 안 해주시잖아. 무슨 일 때문인지도 모르겠어. 당신은 알아? 라고 물었는데 남편이 어물어물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와의 문제나 사업 투자 실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가 사적인 일, 친척 문제, 지인빚 보증 등에 휘말려서 급히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남편도 자세히 모르고요. 그 순간 저는 남편조차 정확히 모르는 일에 내가 왜 이만큼 희생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돈을 며칠 안에 갚겠다고만 했지 구체적 기한도 금액의 용처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끔찍했던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통장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니 세 차례나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한 번은 결혼 초에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빠졌던 것처럼 꾸며놓은 흔적도 있었어요. 이미 몇 달 전 일이라 그때는 제가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고 남편이나 시어머니 모두 아무 말이 없었는데 그 금액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 남편은 또 왜 이제 와서 그걸 꺼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엄마가 다 갚겠다고 했으니 좀 기다리자. 엄마 체면도 생각해줘야지. 너도 자꾸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사이만 더 힘들어진다. 며 저를 타이르듯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저는 우리 사이를 힘들게 만든 건 누군데 왜 나보고만 참고 이해하라고 하지? 하고 느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분가해서 살자고 얘기를 나눴던 터라 지금도 둘만의 공간에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과연 시어머니가 또 어떤 방식으로 내 돈에 손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당장 떠오른 해결책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내 통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를 전부 바꾸고 시어머니와의 금전적 거리를 명확히 두는 것. 둘째, 남편에게 단호하게 시어머니 문제에 대해 대처하라고 요구하는 것.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 워낙에 어머니를 저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게 너무 엄하게 하면 엄마가 상처받는다 며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잖아요. 일단 저는 첫 번째 방법부터 실행에 옮겼습니다. 스마트폰부터 노트북까지 모조리 암호를 바꾸고 공인인증서도 새로 발급받아 OTP까지 교체했어요. 그리고 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 통장 사본 등 민감한 서류는 전부 회사 사무실에 보관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두었다간 또 어떤 방법으로든 유출될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그러는 걸 보고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저에겐 이게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응하자 시어머니가 기분이 나쁘셨나 봅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 알아봐주고 좋은 기회 놓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인데 너희가 너무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 아니냐 며 서운해했다더군요. 남편이 제게 전해준 말을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형식적으로 그래도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긴 해라. 이제부터는 내 걱정 때문에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와서 사과한 것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동안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갚겠다, 어떻게 갚겠다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억울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미안하긴 하다 는 제스처만 취하면서 정작 돈에 대한 언급은 슬쩍 빼놓으니 말이에요. 남편에게 몇 번이고 물었죠. 어머님이 내 돈은 언제, 어떻게 주신대. 근데 남편은 곧 준대, 조만간. 엄마도 요즘 급하신가 봐. 라며 자꾸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시댁 다른 식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명절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식구들 앞에서 제게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한 번 실수를 했는데 저의 마음이 많이 상했나 보다. 라고 쓱 던지는 겁니다. 그 말만 들으면 전부 제가 과잉 반응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시누이나 시아주버니 쪽 분들이 저를 달래듯이 그래도 시어머니가 어렵게 꺼낸 얘기인데 한 번만 이해해드려라. 엄마가 알뜰해서 원래 돈 문제에 민감하다. 그래도 결국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누구 손해냐?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통장에 몰래 손대고 나중에야 걸려서 돈이 필요했다고 변명을 하는 상황인데 시댁 식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거든요. 그냥 엄마가 좀 과했네. 근데 내가 이해해주면 되지 않겠니?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붙잡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그러셨겠어. 언젠가 돌려주실 거야. 너도 너무 마음 쓰지 마. 라며 마치 제가 속이 좁은 사람처럼 대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사만 대충 마친 뒤에 핑계를 대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남편조차도 다른 식구들이 보니까 제 편을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저는 더욱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엄마니까 참아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어른 되면 자식들한테 돈 좀 빌려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를 그렇게까지 범죄자 취급해야 해? 하면서요. 저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은 그래, 엄마가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그건 가정 내부의 문제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라는 식입니다. 저에게는 너도 너무 원칙만 따지지 마. 가족끼리는 돈을 공유하기도 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구냐. 라고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공유가 아니라 절도에 가깝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본인도 모르게 돈을 빼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기 전에 서로 기본적인 신뢰와 약속이 있어야 하고 동의하에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 문제로 남편과 다투고 또 다투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도 어느새 체력이 소진되어 버리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이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으니 업무 집중이 안 되고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남편 얼굴만 봐도 또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불편해졌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 제가 또다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돈이 이체된 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제 책상 위가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절대 쓰지 않는 서랍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여러 서류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난 손 안 댔어. 집에 왔더니 원래 그런 상태였어.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낮에 갑자기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그때 저희 집 열쇠를 남편한테서 받아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통장이나 신분증은 모두 회사에 가져다 둔 상태였기에 집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뱅킹용 보조카드 OTP 카드만큼은 제가 깜빡하고 서랍에 두고 있었는데 그게 책상 한 구석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한번 만지거나 살펴본 건 아닌가 싶어 의심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낮에 저희 집에 오셨나요? 남편에게 열쇠를 받으셔서 들어오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책상 위가 정리 안 된 걸 봐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아, 미안. 내가 잠깐 화장실 좀 쓰고 갈 일이 있어서. 근데 딱히 너희 물건에는 손 안 댔어. 정리 좀 하려고 서랍 열었다가 그대로 두고 나왔지. 라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잔뜩 신경이 곤두서 있던 터라 그 설명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뒤적이셨다는 확신이 들었죠. 결국 저는 다시 한번 남편과 싸우게 됐고 남편은 우리 집인데 엄마가 좀 열쇠 받아서 들를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의심부터 하냐. 내가 오히려 엄마를 적으로 몰고 있다. 라며 저를 질책했습니다.
이 지점부터 저와 남편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과 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크게 갈등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문제로 인해 남편이 저보다 시어머니를 우선시한다는 걸 깨달으니 마음에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해서 행복했지만 요즘엔 결혼을 후회한다는 생각도 들어. 당신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 오히려 나를 몰아세우면서 어머니를 감싸. 내가 잘못된 거야? 가족끼리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남편은 처음엔 화내다가 제가 크게 울부짖자 그제야 미안해하더군요. 미안해. 나도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 엄마도 중요하지만 너도 내 아내고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문제 해결책이 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없고 남편은 단지 타협점을 찾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타협점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돌려받아야 할 돈을 명시적이고 투명하게 갚는 약속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너무 지쳐서 남편에게 어머니랑 일단 돈 문제부터 정리하자. 공증을 떼든 차용증을 쓰든 명확히 해야겠다. 도대체 얼마를 가져가셨는지 전부 확인하고 언제까지 갚을지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이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엄마가 어차피 갚겠다는데 며느리가 차용증 운운하다니. 날 무슨 남처럼 대하는 거냐. 라고 하자 남편이 엄마, 나도 힘들어. 제발 이해해줘. 아내도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몸져놓을 지경이야. 라고 호소하자 시어머니가 그제야 조금 물러서 그러면 내가 이번 달 안으로 큰 금액부터 우선 변제하겠다. 나머지는 한 두 달 안에 차차 정리해 주마.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통해 전해 들은 이 말이 사실이면 그래도 진전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다렸죠. 그리고 정말로 그달 말 시어머니가 일부 금액을 제 계좌에 넣어주셨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가져가신 돈의 약 40%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였어요. 분명 이건 긍정적인 신호였지만 여전히 나머지 60%는 감감무소식이었고 구체적인 기한도 통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니께 전화해서 나머지는 언제쯤 주실 예정인지 다시 여쭤봐줘. 미리 알아야 내가 내 재정을 계획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이자를 받을 거냐 말 거냐도 얘기를 해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난처해하면서 그래, 내가 조만간 물어볼게. 근데 너도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엄마도 지금 돈 구하느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신데 라고 말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은 주로 남편을 통해 말을 전해 듣거나 명절 등 가족 모임에서 잠깐 뵙는 게 전부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뜻밖에도 다정한 목소리로 며느라, 그동안 많이 섭섭했지?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아직 내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이번에 내가 조금이나마 돈을 갚았으니 너도 좀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직접 연락해서 사과 비슷하게라도 하는 건 처음이니 일단 들어보자 싶어. 네, 일단 일부라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도 가능하면 빨리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마련하느라 은행에 새로 빚을 졌거든. 너 혹시 내 보증 좀 서줄 수 있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빚 보증을 서줄 수 있겠어요? 이미 제게 허락도 없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전적이 있는 분인데 또다시 금전적 부담을 떠안으라는 말은 말도 안 됐죠. 그래서 단호히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신용도와 관련된 일이라 다른 사람 보증 서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주 실망한 기색으로 그래, 알았다. 역시 너는 나를 아직도 안 믿는구나.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라고 하시곤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얼마 뒤 남편이 또 전화를 해서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다. 너가 보증을 안 서주겠다고 했다고. 사실 보증이 큰 금액은 아닌데 너가 너무 거절하니까 엄마가 배신감을 느낀다고 해. 라고 전해주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왜 배신자 취급을 받아야 하지?
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건가? 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 후 시어머니와 저희 관계는 더욱 껄끄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빌려간 뒤에도 당연히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저에게 내가 과하게 반응해서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든다 라고 몰아가는 분위기였거든요. 한편 남편은 계속해서 중립 아닌 중립을 지키려 했고요. 엄마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만 방식을 잘못 택했을 뿐이야. 그러니 제발 너도 좀 이해해줘.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결혼 생활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작은 문제에도 싸우게 되었고 점차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밤마다 이러다 정말 이혼까지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도저히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저는 심리 상담 센터를 찾았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남편은 난 바쁘고 내가 왜 상담을 받아야 하냐? 힘든 사람은 너잖아. 라는 말로 거부했어요.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은 건 저 혼자만의 바람인가 한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부부 사이에서 금전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곧 권력 관계나 신뢰 문제와도 연결된다. 시어머니의 행위는 명백히 잘못됐지만 남편이 그걸 엄마니까 참아로 일축하는 것은 아내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해 주었어요. 또한 상담사는 시어머니가 했던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향후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남편이 계속해서 어머니의 편을 들고 아내의 어려움을 무시한다면 이 결혼 생활이 건강하게 이어지기 힘들 수 있다. 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상담사와 대화를 마친 뒤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 엄마를 완전히 버려라는 말이 아니야. 다만 당신 엄마가 잘못한 걸 명확히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선을 긋는 게 먼저다. 그리고 남은 돈을 언제까지 갚을지 확실히 약속을 받아와. 만약 당신이 이걸 할 수 없다면 나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자신이 없어.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절박함을 느낀 듯 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더니 드디어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엄마, 이 문제 확실히 해결해. 엄마가 돈을 다 갚지 않으면 나하고 아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엄마가 내 아내한테 사과도 확실히 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해줘야 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고 해요. 나는 이미 할 만큼 했다. 돈도 일부 갚았고 미안하다고 했잖냐. 나한테 더 뭘 바라는 거냐? 내가 며느리 편을 드는 건데 그런 식이면 나도 마음 편하게 안 살겠다. 라고 하셨다네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또 움츠러들었고요. 결국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돈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간 금액 중 일부만 갚았고 나머지는 계속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어요. 게다가 남편은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더 강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리려 합니다. 남은 돈은 법적으로라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남편이 이 결정을 반대하면 저도 정말 이혼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 저에게 가족이란 서로를 배려하고 보호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믿음이 깨지고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가족이란 단어 뒤에 숨는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가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는 말에 스스로를 희생하지 마시라고요. 금전 문제는 곧 인격과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고쳐지기 매우 어렵고 그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고 저 역시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남편과의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후회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상담도 받아보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아들 몰래 내 돈을 훔쳐가는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에서 은근히 벌어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가족 중 누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형제니까라는 이유로 나의 재정 상태를 제멋대로 침해하고도 미안함을 모른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막으려고 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끝내 제 호소를 외면한다면
저 역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땐 저를 위해서라도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니까요. 오늘 제 사연이 길고 복잡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경각심을 주고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할 날이 올 수 있기를 마음 한편에 작은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때까지는 제 통장도 제 마음도 철저히 지켜야겠죠. 설령 가족이라 해도 아니 가족일수록 서로 존중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제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